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역사라는 단원을 공부하시면서 우리는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포괄적인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는 가장 먼저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선생님은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릴 때요, 역사를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 그 자체로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엮어서 기록한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로서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는요,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리하는 것을 역사라고 봅니다. 즉, 이 사실로서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특징은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모두 다 객관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죠. 사실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사실들을 모아야 하는 것은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있죠.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주관을 배제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우리 여기서 욕심을 좀 내볼게요. 사실로서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역사학자 이름까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이지만 우리 이 정도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랑케가 대표적인 역사학자예요. 반대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만을 역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선생님 어저께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고요. 또 점심에는 참치를 먹기도 했어요. 이거 과거의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단순하게 사실일 뿐이지 의미는 없잖아요. 즉, 과거에 있는 모든 사실이 역사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역사가가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묶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런 관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역사를 보는 두 번째 관점이죠.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포인트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 중에서 추려내는 거죠. 어떤 부분만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요. 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가의 주관적인 관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요, 역사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해석하고 평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게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조선시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사실로서의 역사죠.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의병의 활약이나 수군의 활약으로 일본을 몰아내고 또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평가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역사학자, 이것도 한번 욕심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것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역사학자는요,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역사가와 사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중요한 단어의 뜻 정도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가라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죠? 어떤 사람인가요?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을 역사가라고 합니다. 즉,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사료죠.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를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재구성하고요. 평가하는 사람들을 역사가라고 하지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단어를 하나 더 기억해 볼까요?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할 때 사료를 바탕으로 연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료, 역사의 바탕이 되는 자료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료로는 조선왕조실록, 글이죠. 문헌입니다. 경복궁, 어떤 특정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죠. 유적입니다.
그 외에도 치국이라는 기구는 조선시대 강수량을 측정하는 과학기구였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 뭐라고 부르죠? 물건이잖아요. 유물이죠.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한다. 문헌, 유적, 유물,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를 뭐라고 부르죠? 사료라고 부른다는 용어 정도 기억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역사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역사는 왜 배우는 걸까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를 역사라고 이야기했나요? 누가 그랬죠? E.H. 카가 이야기했답니다. 즉,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사실을 배우죠. 단편적으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만을 배운다면 역사 참 재미없는 과목이고 무의미한 과목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와 교훈을 끌어내고자 하죠.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이런 것은 잘한 일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배웁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게 되죠. 자, 이걸 바탕으로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만 멈춰도 사실은 안타까워요.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미래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역사학습을 배우는 목적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역사 자체를 배워야 한다라는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세기와 서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서기와 세기. 역사를 공부할 때 시기를 구별하고 시대를 구별하는 팁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고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기라는 뜻은 서양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서양의 기원. 서양의 문화를 봤을 때 대표적인 종교가 뭐죠? 크리스트교죠. 크리스트교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원년 1년을 삼아요. 이걸 서기라고 하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구별을 하죠.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별할 필요성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1년이라는 기준을 어디로 삼냐면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기를 가지고 기준을 삼지요. 괜찮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기. 자, 그러니까 우리 2012년, 13년, 14년 모두 다 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기를 구별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BC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AD라는 표현이 나와요. AD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BC를 볼게요. Before Christ 영어죠. 예수님이 탄생되기 이전의 시기를 우리는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하고요. 기준이 되는 원년 전이죠. 기원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괜찮죠? 자, 그럼 AD는 어떤 뜻일까요? Anno Domini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요, 그리스도의 해라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AD라고 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기도 AD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AD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에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생략하고 2010년, 2012년, 2013년 붙여줄 수 있고요. 단 구별하기 위해서 기원 전만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세기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세기는요, 서기 1년을 100년 단위로 묶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한 묶음 단위로 묶어서 1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세기를 읽는 방법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5세기, 6세기, 10세기, 21세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자, 516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년 단위의 첫 자리가 뭐죠? 5네요. 자, 100년 단위의 첫 자리가 5면 여기에 플러스 2를 해줍니다. 그럼 숫자가 몇이죠? 이 정도 산수 우리 할 수 있죠? 6이죠. 그러니까는 이 시기를 우리가 6세기라고 얘기하고요. 6세기는 총 100년인데 16년이니까 초반이네요. 6세기 초반, 뭐 중반, 후반 이런 식으로 말을 끌어간답니다. 자, 2012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2년 몇 세기라고 표시하면 좋을까요? 100년 단위를 기준으로 끌어가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가봅시다. 100년 단위가 넘어가서 1000단위까지 넘어갔네요. 2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플러스 몇? 1입니다. 그럼 몇 세기죠? 21세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는 21세기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파악해 볼게요. 이 시간에 우리는 역사의 의미, 기록으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를 배웠죠. 뿐만 아니라 역사가와 사료, 사료라는 것은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왜 배우는 것일까요?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배우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서기와 세기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배웠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세기와 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역사를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먼저 중요한 문제 풀어보셨죠? 그리고 선생님하고 답을 맞추기로 합시다. 준비가 되셨으면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1번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그 자체, 무슨 역사죠? 사실로서의 역사죠. 과거 사실 중 역사가가 조사합니다. 주관적, 선생님 요거 보이거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인간의 흔적입니다. 문자 기록, 문헌이네요. 유물, 유적 등이 해당하는 것,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 뭐라고 부르죠? 사료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두 답을 맞춰보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 복습해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